그런데 나는 왜 내 나이가 창피할까? 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창피하고 부끄러울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 아마도 그 마음의 바탕에는 이 나이 먹도록 이라는 정서가 깔린 것 같다. 이 나이 먹도록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젊을 때 했던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후회하고 방황하는 나라서 나이 먹은 걸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아닐까? 사람마다 각자의 속도가 있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정작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바심을 내고 있었나 보다. 나이를 먹을수록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나뿐인가? 나이로 인한 조급함을 줄이기 위해 나이를 줄이기로 했다. 주민등록상의 실제 나이를 줄일 수는 없으니 스스로 어리다고 생각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의 내 나이를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뭐 이런 걸 쓰고 있어? 아직도 청춘인 줄 알아?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라는 말을 하는 건 다 그런 이유다.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는 말은 얼마나 슬픈가. 나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그림을 알리고 글도 쓰고 일도 주고받으니 인터넷의 가면 뒤에 숨어 나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악플을 달거나 사기를 치지 않는다면 가면도 꽤 유용한 도구가 된다. 그럼 우선 나이를 정해야지. 돈은 안 되지만 재미있는 일에 도전해도 괜찮은 나이는 몇 살일까? 마음 같아선 20대로 해버리고 싶지만 그건 너무 염치가 없고 그래 32살이 좋겠다. 아 진짜 그 나이로 돌아간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 어쨌든 나이는 정해졌다.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다가 돈은 안 돼도 재미있는 일을 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32살의 남자. 그게 내 콘셉트다. 누구를 속이기 위함이 아니고 나 자신을 속이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어준다면 감정이입이 더 잘 될 것 같다. 부탁한다. 그렇게 콘셉트를 정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래, 난 아직 젊고 시간이 많아. 겨우 32살이잖아. 실패해도 괜찮아. 그렇게 용기를 내어 이 에세이를 시작했다. 에세이 하나 쓰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하냐고 물을지 모르지만 내 나이가 되면 이런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해야 할 이유는 한 가지인데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렇게 머릿속을 꽉 채우니 말이다. 우리의 영혼은 늙어가는 육체에 갇혀 있다. 내 영혼이 아무리 자유롭다고 한들 나이 먹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가끔은 나이를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특히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말이다. 나이가 들어 좋은 점도 있다. 예를 들면 플레이리스트에 아티스트가 하나 더 는다든가 누구의 노래인지는 말하지 않겠다. 성시경 씨 언제 술 한잔해요?
당신의 목소리에 취하고 싶네요. 계획도 목적도 없이. 주말에 여자친구랑 뭐 하면서 놀아? 응? 그런 게 왜 궁금한 걸까? 뭔가 특별한 대답을 원하는 듯한 눈빛. 부담스럽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게 다죠 뭐. 상대가 원하는 대답은 이런 게 아니겠지만 달리 해줄 말이 없다. 남들도 다 비슷하지 않나? 가끔은 특별한 이벤트나 활동을 하겠지만 보통은 이러고 논다. 뭔가 색다른 데이트 계획이 필요한 걸까? 사랑하는 사람만 옆에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 데이트 코스를 짜오지 않는 남자친구 때문에 화가 난다는 사연을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다. 여기에서 점심을 먹고 저기로 이동해서 무언가를 한 후 거기에도 잠깐 들러서 구경 좀 하고 저녁엔 그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디너를 즐기는 완벽한 데이트 코스. 마치 식순이 정해진 행사 같다. 이런 데이트가 짜임새 있고 알찰지는 모르겠지만 남자가 그런 데이트 코스를 짜와도 여자는 왠지 화를 낼 것만 같다. 이렇게밖에 못 짜와? 뭐 좀 특별한 거 없어? 다시 해. 코스의 심판관이자 최종 컨펌자. 내 여자친구가 이런 분이 아니라 정말 다행이다. 이런 연애는 오래전에 졸업했다. 여자친구와 나의 데이트는 대부분 무계획이다. 일단 집 밖으로 나간다. 그날 기분에 따라 갈 동네를 정한다. 여자친구가 가보고 싶어 했던 카페나 식당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동네로 정해진다. 동네에 도착하면 먼저 어딘가로 들어간다. 밥을 먹거나 배가 고프지 않다면 커피를 마시러 간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동하는 것만으로 피로해지는 나이가 됐으니 우선은 쉬면서 피로를 풀어줘야 한다. 그렇게 앉아서 무언가를 먹으며 수다를 떤다. 가게 분위기가 독특하다는 둥, 여긴 밑반찬이 맛있는 걸 보니 분명 음식도 아주 맛있을 것 같다는 둥. 주로 쓸데없는 이야기들이다. 배도 차고 피로도 좀 풀리면 밖으로 나와서 동네 산책을 한다. 산책이라고는 하지만 헤매는 것에 가깝다. 목적지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 그냥 무작정 여기저기 헤매며 돌아다닌다. 그러다 흥미를 끄는 가게가 있으면 들어가 보기도 하고 독특한 분위기를 발견하면 그 앞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옛날에 내가 살던 동네도 이런 분위기였다는 둥, 이 건물은 깨끗하게 칠하면 정말 예쁠 것 같다는 둥. 역시 쓸데없는 이야기들이다. 날씨가 좋으면 산책이 훨씬 즐겁다. 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날은 안 걸을 수가 없다. 이쪽으로 가볼까? 자주 동네 산책을 하다 보면 감각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된다. 뒷골목이다. 큰 길보다는 인적이 드문 뒷골목으로 들어가야 재미난 것들이 많다. 뒷골목을 헤매다 보면 막다른 길을 만나 되돌아 나오기도 하고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멀리 옆 동네까지 걸어가기도 한다. 당황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정해진 목적지는 없으니까. 옆 동네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 더 재미있다. 그러다 좋은 분위기의 술집을 발견하는 행운도 얻는다. 여기에 이런 술집이? 마침 다리도 아프던 차에 무작정 들어가 본다. 가게 분위기며 맛있는 안주며 마음에 쏙 들어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니 이미 유명한 맛집이란다. 우린 어쩜 이리 감각적으로 맛집을 알아보는 거냐며 자화자찬이 이어진다. 여기요. 술을 더 시키지 않을 수 없는 저녁이다. 쓸데없는 이야기들과 쓸데없는 짓들로 오늘 하루도 잘 놀았다. 만화 우연한散歩의 주인공은 낯선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걸 즐기는 인물이다. 외근을 나갔다가 볼일을 마치고 그 주변을 둘러보는 시기다. 그러다 종종 길을 잃고 어딘지 모를 곳에 이르기도 하는데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역시 난 산책의 천재야. TV나 잡지에 나온 곳을 찾아가는 산책은 산책이 아니지. 이상적인 산책은 태평한 미아라고나 할까? 우연한 산보 중에서 정말 태평한 양반이다. 그런 태평함을 지켜보는 게 이 만화의 매력. 읽다 보면 나도 마구 길을 잃고 헤매고 싶어진다. 이런 태평함이라면 어느 동네, 어느 여행지에서도 즐거울 것 같다. 너무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건 성취의 영역이지 재미의 영역이 아니다. 보라. 목표를 향해 낭비 없이 일직선으로 달려가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는 남자의 쇼핑은 효율적이지만 얼마나 재미없는가. 반면 여자의 쇼핑은 여기저기 둘쑤시고 다니다가 원래 목적도 잃고 마는 무아지경의 재미가 있다. 우연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목적 없는 헛걸음. 이런 게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재미가 아닐까? 철저하게 여행 계획을 짜서 해외여행을 갔다가 자기 계획대로 여행이 잘 안 풀리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을 알고 있다. 15분 간격으로 온다는 버스가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길을 잃어 한참을 헤매다 힘들게 도착한 식당은 폐업했고 그런 일들은 여행지에서 늘 일어난다. 그런데 그걸 못 견디고 돌아왔다니 안타깝다. 그러고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여행은 계획을 이행하러 떠나는 미션이 아니다.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 그대로 될 리도 없고 그대로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언제나 계획은 필요한 것이지만 계획에 얽매이는 것은 의무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챙겨야 하는 준비물은 계획표가 아니라 태평함이 아닐까? 비즈니스도 아니고 놀러 가는 건데 태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데이트도 산책도 여행도 가능하면 인생도 목적 없이 우아한 헛걸음으로 즐거움은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내 속은 괜찮은 걸까? 잘 마른 빨래를
차곡차곡 개는 것을 좋아한다. 가끔은 귀찮아 소파 위에 며칠을 쌓아둘 때도 있지만 대개는 즐거운 마음으로 빨래를 갠다. 옷장에서 꺼내 입었던 옷을 다시 옷장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좋다. 다음번에 또 입을 수 있도록 종류에 맞게 각을 잡아 잘 준비시켜 놓으면 왠지 마음이 뿌듯하다. 월동 준비하는 마음이 이런 거랑 비슷하려나? 어렸을 때 엄마는 가난한 티가 날까봐 내게 항상 깨끗한 옷을 입혔다. 집에 세탁기도 없던 시절이었으니 무조건 손빨래였다. 그 힘든 걸 마다하지 않던 엄마. 자식이 나만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 수고로움은 말로 하기 힘들다. 엄마에겐 미안하지만 그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티가 났다. 좀 많이. 내 옷들은 옷 자체가 좀 후줄근했다고 할까? 대부분 누가 입다가 준 옷이었다. 사이즈만 맞으면 어울리건 말건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냥 입었다. 그런 빈티지한 옷들은 깨끗이 빨아도 티가 났다. 빈티가. 더 근본적인 원인은 내 얼굴에 있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지 않나? 세수를 열심히 하는데도 이상하게 꾀재재했다. 가난은 좀처럼 감출 수가 없는가 보다. 이젠 옷을 사는 것도 깨끗하게 빨아입는 것도 내 몫이다. 내 옷차림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어떻게 보일지는 내가 정한다. 그래서 나는 꽤 옷차림에 신경을 쓴다. 유행하는 패션을 따라 입지는 않는다. 나만의 취향이 있다. 프린트나 장식이 없는 심플한 디자인. 돈을 더 들이더라도 좋은 재질. 몇 년이 지나도 촌스럽지 않을 베이직. 이런 기준들은 숱한 실수 끝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수없이 많은 옷이 나에게 왔다가 갔다. 옷 좀 입는다는 개그맨 홍록기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요단강 몇 번은 건너갔다 와야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을 수 있다. 나 역시 그 강을 몇 번 건너갔다 왔다. 한때는 개성을 찾는답시고 튀는 옷만 입고 다녔다. 지금 생각하니 패션 테러리스트였다. 사진을 안 남겨두어서 다행이다. 지금 내 패션은 튀지 않는다. 평범하다. 그래도 가난한 티는 나지 않는다고 자평하고 있다. 엄마, 이번엔 성공이에요.